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격하게 인사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일어설 뻔했어. 내일 모레면 처서입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가을하면 좀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가수의 DNA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CG로 이제 아들 얼굴과 뭐 이렇게 나가고 있겠군요. 아니 뭐 아들이 가수인 거하고 뭐 무슨 상관? 아니 아들한테 물려준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엄마의 재능 같기도 하고. 천고마비의 계절. 그러니까 새도 높게 날고 우리도 비상하자. 임재범의 비상.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많은 생각. 너무 이게 많은 화면에 전달이 될지 걱정에 모르겠어요. 중간에 끊어주세요.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오늘 이슈 토크 말고 네. 그냥 우리 노래방 가는 아니 진짜 다르네요.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네요. 그런데 말씀이신 건데. 근데 이제 남탓의 시조세는 대통령실이었거든요. 예. 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전대미문의 정권이에요. 네. 전 대통령 아니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지원 행사로 정한 거예요. 개최는 전북에서 해도. 그러면 직접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정부 책임이다. 화장실 아니라 화장실 옆에 무슨 뱀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벌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그럴 정도로 다 체크를 하는 게 국가지원 행사예요.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예. 리허설을 하는데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이 강추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뭐 우리 박수현 수석도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수십 번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방한 6종 세트 뭐 털모자부터 뭐 방풍 조끼부터 이런 게 대책이에요. 거기 현장 대통령실에서 출장 한번 가봤어요? 문정부에서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느냐. 통상 이런 행사는요. 이제 5년 전에 할 일이 있고 2년 전에 할 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절차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정률 39%로 남긴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화장실 집니까? 보십시오. 저는 그건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실치사다. 그 제목 빼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말단 직원까지 예를 들어서 부사관 제목도 과실치사였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안이 이렇게 막 되니까 국방부가 엉터리 해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선요, 이 수사단장 박대령에게 지금 딱지 붙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수사단장의 이 수사 내용이 조사 내용이 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니, 그거 개인 의견이죠. 그러니까. 제가 과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법무관리단이나 다시 또 법리를 재검토해보자고 충분히 지시를 할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죠. 내 얘기는 예. 우선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좋지만 그게 마녀사냥이 되면 안 되고 딱지 붙이기가 되면 안 돼요.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 과하다 이거는 김영우 의원 개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액면대로 조사해서 경찰에 넘겨서 그걸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경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걸 가지고 이 수사단장이 뭔가 지나친 사람이다. 혹은 뭔가 감정이입이 많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수사 기록을 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건 근데 수사 이게- 중이기 아니 왜 이렇게 끼실까? 고추장갑이나 끝까지 부르시지 한 소절 부르고 말더니 이거는 끝까지 그랬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죠.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안보실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했을까요? 외압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하나의 이제 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 대령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처음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자라보고 되는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군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무슨 외압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살 만한 박정훈 대령의 그 좀 과도한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안보실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기록을 줍니까? 안보실에서 그리고 통상 수사단장한테 직접 안 하죠. 1차 출두할 때 많이 모였다고 또 뭐라 그러고 지금 뭐 적게 모였으니까 끝났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900명에서 200명밖에 안 왔다고 또 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뭐 안 온 거죠. 뭐 그다음에 오라고 뭐 이렇게 독려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고요. 이재명 대표 상의에 태극기 배지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저도 뭐 있는데 이거 뭐 이거 국민의힘 색깔 아니야 이거? 이건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주길래 입었어요. 태극기도 의미 없다. 아니 붙이고 나왔구나 뭐 그런 정도지. 태극기를 붙이고 나왔다. 단추를 붙이고 나왔다. 끝이지. 붙인 상의를 얻어 입고 나왔다. 제공한 상의를 입고 나왔다. 하여튼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시청률 올라갈 것 같지. 이게 변종 음모론이에요. 이 상상력. 들으면 그럴듯해. 그럴듯하죠. 민주당에 천공하세요. 입장하게 빨려들죠. 이런 거죠. 항상 주요한 측면과 부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 이거는 검찰하고 현 정권이에요. 비명계가 아니라 비명계가 아니죠. 하다 보니까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됐죠? 월드컵이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세계 야구대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됐죠? 월드컵이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세계 야구대회가 열리고 갑자기 동계올림픽 주 종목이 바뀌어요. 처음에 대장동이었잖아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살라미로 하다 보니까 대장동은 이 공소장을 봐도 이재명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그러고 주 종목이 뭘로 바뀌었죠? 성남 FC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대북송금, 대납, 방북 대납 뭐 이걸로 또 바뀌고 지금 또 백현동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민주당과 검찰이 치르는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뭔 얘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검찰이 그럼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자기 방어도 하고 그 방어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주변인들 또 뭐 중간에 진술이 필요한 사람들 뭐 증거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혐의를 잡아내고 입증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수사하고 관련자들 다 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월 안에 영장 쳐야 돼요. 아니 영장 치는 것이 8월 안에 쳐야 검찰의 수사 능력이 대단하고 9월 달에 치면 수사 능력이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지난달부터 제가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정개국회 열리고 아주 예측이 대단한 판스트라다무스 존경하는데 판스트라다무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스트라다무스 통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입니다. 이거 뭐 들어야 되는데 안 줘요? 손으로 하기로 했어요. 손으로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아니 이거 마친 사람과 마치지 못한 사람 벌칙을 주는 걸로. 뭐 출연료라도 차등을 해야지. 이거 맞추기 별로. 이거 4개에 4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몰아주기. 맞춘 사람한테 몰아주기.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뭔가 분석력이나 이런 걸 오케이. 동원하고 사실대로 100% 동의. 예측을 하는 경향이 떨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잘못 여기 예측한 사람이 정확히 예측한 사람한테 출연료 주기. 출연료 주기?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1야당 이 대표 여부가 아니고 판스트라다무스가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맞춰왔다는 이거 거니까. 배지를 못 하나 맞히면 만들어야겠다. 출연을 정지시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중지시키든가 뭐가 있어야지 말이야. 탁수를 얘기하고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측해달라는 당부.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면 O,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 일단 하나, 둘, 셋. 너무 예측한 대로네요. 예. 그건 다른데요? 왜요? 한 분은 이러고 한 분은 이러고. 작은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이건 돈 아니야 돈? 똑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가장 타격을 받은 인물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우선 질문이 왜 기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안 물어보시고 가장 피해받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그것도 그렇네. 말씀해 주세요. 왜 기각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진행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기각될 경우에 피해인데 네. 기각 안 될 것이다라는 경우에 예측을 하신 분들도 피해자를 얘기를 해서 지금 좀 거시기 한데 왜 교식이에요? 그걸 예측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물어본 거거든. 그거 편집돼요. 흐름이 안 맞아. 기각 이유. 우선 이제 좀 9월 달에 영장 청구가 오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거 가지고 방탄이니 아니니 뭐 하지 말고 당년 가결하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인데 세포동의안 투표해서 당론으로 해서 나가고 나 영장심사 받겠다 이거 숨는 거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대표의 정면 돌파 그다음에 정치적 결단 등을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들이 네. 상당 정도 소멸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전제가 틀렸어요. 왜 그 전제가 틀렸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공천권 행사할 것이다. 이게 악마로 보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속되면 당연히 당대표직 내려놓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한다는 이 전제 있잖아요. 구속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악마로 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예요. 절대 그런 일 아니에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구속영장 구속도 안될 거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근식 교수님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처지고 그래서 구속된다면 공천권 행사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일관성에서는 옥중 공천을 하죠. 아니 김근식 대표라면 교수님이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실과 또 상식과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구속이 된다고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의 종점은 무죄 싸움이에요. 최재형 수석의 그 전망을 믿습니다. 네. 믿고 아니, 싶어요. 판스트라다무스 되게 잘해요. 예. 여기까지 전망을 해보도록 나중에 한 하고요. 2달 뒤면 다 드러나니까 이게.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처서가 코앞이지만 무더위도 여전하고요. 정치권도 뜨겁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수록 한 발 물러나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권이 되길 바라면서 네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walk